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제약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9강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수율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요 관리 그리고 이제 공급 관리 했었죠. 이 다음은 이제 수율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 그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쉬운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용이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자, 그럼 수율 관리는 공급 능력이 고정되어 있어요. 공급 능력이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가용 능력이, 즉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된 서비스에서 수요, 공급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 수율 관리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어때요? 공급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고 제한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때요? 이런 수율 관리를 꼭 해야 되죠. 모든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러한 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 시스템이라던가 초과 예약, 수요 분할, 가격 차별화 등을 활용해서 뭐 시장 및 고객층을 분할하고 또는 가능한 수요에 맞추어 수익을 이제 최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율 관리 개념으로 뭐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다던가 또는 초과 예약을 받는다던가 또는 수요를 분할시킨다던가 또는 가격 차별화 등을 통해서 이 수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율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서비스 능력, 어떤 시설 장비라던가 인력들이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서비스가 갖고 있는 동시성, 전달과 함께 소비가 되는 동시성, 그리고 심한 수요 변동, 이런 뭐 가변성이라던가 또는 뭐 계절성 같은 거 있죠. 계절성. 이런 것들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또 하나는 소멸성이죠. 소멸성이라는 그 특징도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우리가 대표적인 업종으로 항공사 있죠. 항공사. 다음 호텔, 렌터카, 특송 서비스인데 보세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행기 공급, 비행기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호텔도 어때요? 시설 장비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설 장비를 신축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서비스 업체가 대표적인 그런 수율 관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렌터카도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율 관리에 좀 적합한 업종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율 관리는 뭐로 표현한다? 수익 관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기업, 서비스 기업에서 이러한 수익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어때요? 공급과 수요를 잘 그걸 조절하는 방안이 바로 이 수율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을 좀 볼게요. 네. 모든 뭐 서비스 기업에서 이런 수율 관리를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은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율 관리를 통해서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먼저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 욕구, 지불 의도 등에 따라서 세분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차별적인 가격과 제공을 통해서 수율 관리가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세분 시장이 있다면 여기는 5만 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고 여기는 3만 원에 책정이 되고 여기는 2만 5천 원에 책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어때요? 차별적인 가격을 나눌 수 있는, 차별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분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수요의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자,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죠. 명확하고,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 거의 말바꾸기예요. 말바꾸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낮은 수요의 변동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또는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않고 뭐 계절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일 관리 적합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말 바꾸기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이렇게 출제가 된 걸 봤어요. 수요일 관리가 적합한 상황으로 맞지 않는 거는 그러면 이 5가지 항목 있죠? 5가지 항목만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또 각각의 의미들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명확하죠. 명확하고 계절적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수요일 관리가 적합하죠.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 호텔 있죠, 호텔. 호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게 호텔, 그 리조트, 호텔 리조트, 항공. 자, 그럼 항공으로 칩시다. 항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죠.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겨울 그나마 이제 그 관광 계절이 있잖아요. 관광 계절, 가을, 뭐 봄 이런 때는 비싸요. 항공료가 비싼 대신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외국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성수기 때는 가격을 올리죠. 그리고 비수기 때는 가격을 내리죠. 이런 식으로 수요일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절성이 있는 업종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을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 판매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판매 또는 선불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요일 관리가 적합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항공이죠, 항공. 뭐 항공도 그렇고 호텔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한 달 전에 비행기를 예약한 거하고 지금 내가 당장 떠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약한 거하고 어때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바로 수요일 관리라는 거예요. 수요일 관리.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 관리 적합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비행기 티켓은 최대한 빨리 구입하는 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죠. 그다음 소멸하는 재고가 있을 때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가용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 수요일 관리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호텔이 어때요? 오늘 200개의 객실이 있는데 100개를 오늘 팔지 못하면 그 100개는 바로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또는 평일에는 최대한 어때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이 그걸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수요일 관리를 하는 건데, 즉 소멸하는 재고, 그러니까 소멸하는 재고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거나 또는 가용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수요일 관리가 적합하다. 그래서 소멸성이 보시면 소멸성이죠. 소멸성이 높은 서비스의 가용 능력을 지닌 상품일수록 수요일 관리에 적합성이 높아지죠. 뭐 항공, 호텔 뭐 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은 높고, 보세요.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은 높고, 이것도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세요. 한 개의 비용은 낮을 때예요.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은 높고 한 개 판매 비용은 낮을 때 이 수요일 관리가 가능하다. 즉 서비스 가용 능력을 변경하는 비용이 높아서 수요의 변동에 따라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호텔이죠, 호텔 같은 경우에 이미 시설과 인력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수요가 몰린다고 해서 시설을 늘리거나 바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 가용 능력, 즉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장비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높죠. 비용이 높아요. 왜? 갑자기 그 고객들이 몰린다고 해서 내가 항공기 한 대를 구입할 거예요. 바로 호텔 하나를 바로 옆에다 지을 거예요. 그 별동을.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가용 능력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 어려워요. 또 비용이 높아서 수요 변동에 따라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수요일 관리의 적합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 그러니까 쉽게, 자, 다시 설명하면 수요가 많을 때
인력을 늘리거나 또는 시설 장비를 그때그때 늘릴 수 없는 업종일 경우에 어때요? 이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이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즉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죠. 제한적인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량 이상의 수요에 대해서는 어때요? 포기해야 하는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 낮은 경우에 바로 이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은 5가지와 그 의미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꼭 외우기보다는 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 대기 관리, 대기 관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기 관리. 자, 먼저 대기 관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혼잡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혼잡성이라는 공간적 제한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밀도에 대한 주관적 또는 심적 요소와 관련된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 시험에 출제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5가지 있죠. 5가지 항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이걸 말바꾸기로 이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5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정보의 양을 제한. 자,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 하나 중에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혼잡한 상황일수록 고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나 정보에 어때요? 몰입이나 집중이 어렵다. 자, 이것도 말바꾸기로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도.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감소가 되죠. 자,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은 직원에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꺼리게 되죠. 할 수가 없이 귀찮죠. 아,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빨리 나가야지. 이런 생각만 들지. 막 혼잡한 상황에서 뭐 직원에게 일일이 뭐 질문하고 이런 하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죠.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감소한다. 그래서 혼잡 상황에서 고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범위에서만 탐색하게 되고요. 외적 정보에 대한 탐색을 회피한다. 이 부분을 제가 시험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범위 밖에서 특히 외적 정보에 외적 정보에 대해 크게 탐색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바꾸기 주의해서 보시고, 다음 구매 가능성이 감소가 되죠. 자, 왜? 혼잡한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어 구매 외 추가적인 구매라던가 이런 충동 구매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죠. 아무래도 혼잡성을 경험한 고객은 그 점포 이미지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만족감도 감소가 되죠. 혼잡한 점포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구매 후에 인지 부조화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 5가지 영향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기 심리 원칙을 볼게요. 데이비드 마스터가 제시한 대기 심리 기본 원칙을 보면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근심은 당연히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불확실한 기다림 있죠. 확실하지 않은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죠. 10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15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대기 시간은 당연히 더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이 지연되면 어때요? 공항에서 지금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한 30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죠. 다음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당연히 더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릴 것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쪽에 그런 교육이라던가 컨설팅을 나가보면 그 병원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의료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 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줄을 서도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두 시간 줄을 서서 내가 그 의료진에게 진료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거죠.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맛집도 그렇잖아요. 맛집도 뭐 한 시간 이렇게 기다려서 먹죠.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더 혼자 기다리는 것이 더 당연히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 이제 병원에서 어때요? 뭐 읽을 거리라던가 또는 인터넷을 제공한다던가 또는 뭐 특히 이제 영화관 같은 데 어때 예고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구매 전 이제 프로세스 이전의 대기가 구매 중, 즉 프로세스 중 대기보다 당연히 더 길게 느껴지죠. 이 부분도 여러분 말 바꾸기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주로 말 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다음은 이제 대기 행렬 개념을 볼게요. 자, 대기 행렬을 보면, 자, 대기 행렬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기 행렬은 눈에 보이는 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줄까지 다양하죠. 현재 수요가 서비스 제공 능력을 넘어설 때 당연히 대기 행렬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당연히 대기 행렬이 발생이 되는 거고, 대기 행렬의 구성 요소가 정해지는가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기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대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행렬 그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면, 고객이죠. 고객 모집다 해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이제 그래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대기 행렬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시험에 자주 좀 나오는 부분만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착 과정이 있습니다. 도착 과정에서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이죠. 간격과 뭐 10분 만에 도착했다, 뭐 20분 만에 도착한다, 뭐 5분 만에 도착한다, 이런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이죠. 시간이 불확실한 거에 의해서 발생되죠. 대기는. 그래서 언제 수요가 발생하는지와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면 우리가 어때요? 이 대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행렬에서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빈도, 횟수는 포화송 분포에 따르고요. 다음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포화송 분포와 지수 분포는 시험에서 연결형으로 매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포화송 분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포화송 분포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즉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빈도죠. 빈도인 도착률은 뭐에 따른다? 포화송 분포에 따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한 시간에,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시간에 식당에 방문한 고객의 수는 몇 명이다? 30명이라는 거죠. 30명.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죠. 1시간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이게 뭐예요? 방문한. 그 식당에 방문한 고객의 횟수, 숫자는 30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지수 분포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의 간격이에요. 간격. 여러분들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간격은 지수 분포구나. 횟수는 포화성 분포구나. 이렇게 간격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입니다. 즉,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르는데, 예를 들면 자, 한 시간에 30명의 고객이 식당에 들어온다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포화성 분포죠. 네, 포화성 분포죠. 고객이 식당에 도착하는 간격은 2분인 거죠. 간격은 2분. 이게 이제 지수 분포죠. 지수 분포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가 선이 되는 거고 지수 분포가 후가 되는 거죠. 포화성 분포가 있어야 지수 분포가 따라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대기. 자, 대기 행렬에서 우선순위 규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기 상황에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고객들을 처리하느냐, 이런 우선순위 규칙을 보면, 자, 대기 라인에 여러 고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적 규칙과 동적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매우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연결형, 그리고 OX형, 또 사례형으로도 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자, 먼저 정적 규칙 중에 선착순 규칙과 체단 작업 시간 규칙을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약어 있죠? 네, 약어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선착순 규칙은 first come, first service라고 해가지고 FCFS죠. 말 그대로 이 규칙은 먼저 도착하면 고객이 먼저 도착하면 먼저 서비스를 받는 아주 단순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런 규칙이 많이 이용이 되죠. 다음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기줄에서의 위치 외 정보는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적 방식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의 장점으로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빨리 오는 대로 빨리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어때요? 고객의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어때요? 공정하죠. 어떻게 보면 공정하죠. 하지만 이제 한계성을 지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상황이라던가 고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위급한 고객 또는 정말로 우리 기업의 VVIP 중요한 고객 또 선착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한계성을 지닌다. 다음에 이제 체단 작업 시간 규칙 SPT를 보면 자, 체단 작업 시간 규칙이라는 거는 고객 중에서 처리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어때요? 제일 우선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갔어요. 보통 은행에 가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출을 받거나 뭐 대출 신청 창구 같은 경우는 되게 만약에 오래 해야 돼요. 하지만 바로 뭐 수납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그 통장을 만든다던가 그런 거는 어때요?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빠른 처리 시간이 짧은 고객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이 체단 작업 시간 규칙이에요. 장점으로는 대기 평균 시간과 그리고 대기 고객 수를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서비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객일 경우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공정성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번호표 뽑아서 하기 때문에 뭐 이 체단 작업 시간 규칙은 적용되진 않지만 제가 그냥 사례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이제 동적 규칙 보기. 동적 규칙에서는 이제 긴급률 규칙과 우선권 규칙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CR 먼저 긴급률 그 규칙을 보면 얼마나 이거죠. 긴급한 서비스인지 일을 끝내야 하는 만기 시간 이게 키워드죠. 만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긴급률 값을 정한 후 그 값이 최소인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에서 긴급한, 빨리 끝내야 돼. 긴급한 고객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이 긴급률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권 규칙이라는 거는 고객의 속성에 따라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기선에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이 도착할 때 기존 고객은 어때요? 서비스를 중단 또는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러한 이제 병원에서 어때? 응급 환자. 응급 환자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진료, 치료를 받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선권 규칙이다. 여러분들이 긴급률 규칙하고 이 우선권 규칙을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긴급률 규칙은 뭐에 중점을 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임박한, 즉 데드라인이 임박한, 시간이 긴급한 고객을 먼저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거라면 우선권 규칙은 사람이에요. 사람 상태에 따라서 우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응급 환자 또는 뭐 그 기업의 VVIP 고객이다. 그럼 VVIP 고객부터 어때요?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어때요? 퍼스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고객이 먼저 타잖아요.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의 기준을 두는 거고, 자, 이거 긴급률 규칙은 시간의 기준을 두어서 처리하는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 관리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